보시는 것처럼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유치를 두고 지역별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신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유치 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이 저마다 강점을 내세우며 최적지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총 7개 지자체가 접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8일에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공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해서 한 2달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한 11개 지자체, 서울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유치 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7곳이 접수를 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와 동두천시, 김포시, 인천 서구,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춘천시와 원주시, 철원시 이렇게 7곳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텐데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평가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준비한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체육회가 공개한 평가 지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교통과 인프라, 사업 추진 가능성, 환경 조건, 그리고 지자체 지원과 상생 방안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배점이 높은 항목을 보시면 교통 편리성과 부지 확보 여부가 각각 20점으로 가장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한체육회 전 사무처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 첫 번째 교통 편리성에 있어서는 특히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병행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장과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학생 선수들이 올해부터 최저학력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학기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 학기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4교시까지 하고 운동하러 가는 학생 선수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공부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6, 7교시까지 하고 운동을 하러 가려면 경기장이 멀리 있으면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지 확보 여부는 아무래도 이 태릉 스케이트장을 철거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이 대체 시설 부지 공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관련 이야기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27년에 태릉 선수촌을 이제 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공사를 해야 돼요. 새로운 경기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부지 조건이 굉장히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느냐. 네, 그렇다면 이런 기준들로 봤을 때 현재 경기 북부 지자체에 유치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이 결과는 물론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일단 수도권과 강원도를 비교해서 봤을 때 접근성이나 이용률 측면에서 인구가 더 많고 또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수도권이 좀 우세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이랑 인천 서구, 김포시 이 지역들 한번 비교해 봤을 때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유리한 거는 의정부시에 컬링장이랑 기존에 있는 실내 빙상장이 있으니까 이제 좀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는 그런 좀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인천 서구나 김포 같은 경우는 교통이 좀 편리하고 또 아무래도 인구가 더 많다는 점, 그런 데서 상업시설 운영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대한체육회는 유치 제안서를 가지고 다음 달까지 1차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3, 4월 중에 현지 답사와 2차 심사를 거쳐서 올해 상반기 안에 최종 부지를 확정 짓고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 주시죠. 네, 김신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